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미술 시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끝나고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는 새로운 기분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무슨 띠야? 라고 묻는 그 12간지 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이 12간지 캐릭터를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12간지 띠라는 것은 동양권, 아시아권에만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신기해하기도 하고요. 또 영어로 번역할 때는 서양 사람들 관점에서 아시아를 대변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까 차이니스 캐릭터 혹은 차이니스 조디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아시아권 국가가 모두 띠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지역마다 조금씩 띠에 들어가는 동물이 다르기도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동남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소가 들어가는 대신에 물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 12지신 띠에 뱀이 들어가는 대신에 인도 신화 속에 나오는 나가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고양이가 이 띠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 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부터는 12지신 12가지 얼굴 캐릭터를 간단하게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편하게 따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쥐인데요. 쥐 같은 경우는 입이 뾰족하고 귀가 동그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캐릭터로 얼굴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묘사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삼각형 형태로 그리고 귀를 동그랗게 표현을 해주고 눈과 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염 정도를 표현해주면 아마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쥐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소인데요. 소 같은 경우는 조금 넓적한 얼굴이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둥근 사각형 형태를 그린 다음에 귀를 달고 그 다음에 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뿔을 그려주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캐릭터성을 강조하고 싶다면은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을 하는 일소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콧뚜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얼굴 위로 가로짓는 이제 가죽끈 같은 거를 그리면 조금 더 소의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호랑이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호랑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얼굴 형태가 동그란 형태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제 호랑이는 가장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은색 줄무늬만 잘 표현을 하면은 조금 귀엽게 호랑이의 얼굴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얼굴 형태를 동그랗게 그리고 귀도 동그랗게 달아준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줄무늬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마의 왕자, 그 다음에 뺨 쪽에 있는 줄무늬, 그리고 입과 수염 정도만 마무리 지어주시면은 호랑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토끼인데요. 사실 초식동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주둥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토끼를 떠올릴 때는 아무래도 조금 귀여운 이미지를 많이 상상을 하다 보니까 토끼의 얼굴 형태를 동그랗게 그리는 경우가 많죠. 그것처럼 토끼를 동그랗게 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얼굴 기본 형태를 잡고 토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귀를 길게 그려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토끼의 입모양 정도만 표현을 해주면 토끼 캐릭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용인데요. 용 같은 경우는 사실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약간 생김새가 다릅니다. 동양의 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동물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거라 기본적인 얼굴 형태는 아무래도 뱀의 얼굴에 가깝고요. 다만 뱀과 다른 점은 사슴뿔 같은 뿔이 나 있고 긴 수염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길쭉한 사각형 형태로 얼굴형을 잡아준 다음에 사슴뿔을 그려주고 눈과 긴 수염을 표현해 줌으로써 용을 간단히 캐릭터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뱀인데요.
사실 앞서서 이제 사진이나 그림이나 참고 자료를 옆에 띄웠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뱀은 좀 무서워해서 뱀 사진은 굳이 띄우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뱀 같은 경우는 얼굴의 특징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얼굴 형태를 뱀과 비슷한 형태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만 뱀의 상징성을 조금 부여하기 위해서 이미 날름거리는 혓바닥만 조금 길게 표현을 해주면 뱀의 얼굴을 캐릭터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말인데요. 말의 얼굴의 특징은 소보다는 조금 길쭉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각형에 가까운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무엇보다도 말하면 떠오르는 갈기가 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갈기의 위치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얼굴 형태를 조금 길쭉한 사다리꼴 형태로 잡아준 다음에 귀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눈을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말의 상징성을 조금 더 주고 싶다면은 그 말의 곱비, 이제 말이 입에 감고 있는 곱비를 한번 그려주면 조금 더 말의 캐릭터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인데요. 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소나 말과 비슷한 얼굴 형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크기가 소나 말에 비해서 작은 편이기도 하고 우리가 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털, 이렇게 복슬복슬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귀여움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얼굴 형태는 조금 이제 동그라미에 조금 더 가깝게 약간 이제 네모난 형태에 가깝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귀와 복슬복슬한 털을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양 같은 경우는 뿔을 함께 표현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뭐 뿔을 표현해도 되고 표현하지도 않아도 되고 이거는 뭐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원숭이인데요. 원숭이는 어찌 보면 얼굴 형태가 사람과 가장 비슷한 형태입니다. 때문에 동그랗게 얼굴 형태를 그린 다음에 한 가지 이건 원숭이의 만화적인 특징인데 보통 이제 털 부분과 얼굴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원숭이는 팔자 형태로 얼굴에 윤곽선을 넣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윤곽선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귀를 다른 동물들처럼 위쪽이 아니라 사람처럼 옆에다가 그려주시고 눈과 입 모양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닭인데요. 닭 같은 경우는 앞서 그렸던 말처럼 그 닭의 벼슬이 갈기같이 닭의 캐릭터를 상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닭의 벼슬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얼굴은 부리 때문에 이미 뾰족하게 보이기 때문에 둥근 형태로 얼굴을 잡아준 뒤에 부리를 표현해주는 식으로 캐릭터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벼슬과 얼굴 형태, 부리를 마무리 지으시면 닭의 캐릭터를 표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개인데요. 사실 개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 주변에 많이 키우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딱히 이 형태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사진의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을 조금 길쭉한 형태, 넓적하게 그려준 다음에 귀를 옆에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강아지가 내밀고 있는 혓바닥을 표현해주는 것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돼지인데요. 돼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돼지 특유의 코 때문에 그리기가 굉장히 편한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얼굴 형태는 동그랗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귀를 접힌 귀를 표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눈과 돼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들창코를 그려주시면 돼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띠의 캐릭터를 간단하게 표현해 봤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서 표현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볍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새해 첫날인데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에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가 날아간 기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1년이란 시간은 지나갔고 또 다른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백신이나 다른 여러 치료제 얘기도 있고 하니 작년보다는 나아질 거란 희망을 품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 해 즐거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